지금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 투자는 이거는 이제 큰 얘기예요. 큰 이렇게 틀을 잡는 얘기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부동산 투자는 원래 부자들이 합니까? 서민들이 합니까? 서민도 하고 부자도 하는 것 같은데 특히 부자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서민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요? 열심히 벌어서 부동산에 가서 아,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 그렇죠. 그런 분들은 한 집을 1년에 한 채씩 살까요? 10년에 한 채씩 살까요? 서민들은? 20년에 한 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민들은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길을 쓰고 하는 거죠. 그렇죠. 20년 동안 해서 살 집 하나 마련하잖아요. 40살이에요. 빨리 한다고 해도. 그리고 또 20년 동안 해가지고 집을 한 채 마련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 저기 장가 시집 보낼 자금인 거예요. 그리고부터 20년을 하면 80인데 그때는 20년을 못 해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두 채 사고 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부동산 투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건 생활인 거예요, 생활. 그러니까 서민들은 원래 부동산 투자를 못 해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는 부자들이 하는 거예요, 원래. 부자들이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냐면요. 조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그 사람들은 돈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살 만한 돈은 항상 생기는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해서 거기서 여윳돈을 계속 모아놓던 거죠. 그때 돈이 참 커졌어, 문태희가. 그럼 이거를 돈으로 그냥 놔둘까? 아니면 땅을 살까? 이렇게 해서 그냥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금해서 돈을 묻어놓느니 땅을 사가지고 땅을 묻어놓은 게 쭉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자는 이 땅을 사놓고 때로는 집을 사놓고 이걸 팔 생각을 해요. 그냥 내비두고 그냥 자기 일 해요. 내비두고 자기 일을. 예, 자기 일 열심히 해서 그냥 먹고 살고 뭐 그렇게 뭐 이렇게 가산탕진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서 조금씩 또 모으고. 이래서 부동산을 계속 하나씩 둘씩 모아요. 부자들은. 그리고 그걸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럼 이게 10년, 20년 되잖아요. 그럼 원래 샀던 것보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이 과거를 볼 때 적어도 20에서 30배가 올라요. 시세. 그렇죠. 예. 그리고 부자들은 또 뭐가 있냐면 돈이 있지만 여유가 있어요. 예. 시간이 있네, 시간이. 이 돈과 시간이 같이 있어요, 부자들이. 그렇죠. 이 시간이라는 거는 본인이 일 안 하고 뭐 이게 여행을 가고 즐기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할 때 이거를 돈으로 땅을 사놓고 그 땅이 세월이 가게끔 놔둘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서민들은 시간이 없어요. 돈도 없고. 그렇죠. 예. 그러면 서민들은 20년 모아가지고 집을 한 채 사고 이걸 빨리 팔아야 돼. 3년 안에. 어떻게? 2배의 이익을 가지고. 1억에 샀으면 2억에 꼭 팔아야 돼. 2억에. 그리고 반동가리를 세금을 내는 거예요. 양도세를. 그럼 5천만 원 남잖아요. 그럼 1억 5천 가지고 또 사야 되는 거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 일을 하는데도 무진장 바쁘고 부동산 투자를 해도 무진장 바빠. 그래서 원래 서민들은 부동산 투자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주식처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부자들이 하는 투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중에 서민들이 조금씩 벌어가지고 조금씩 사는데 10년, 20년을 꾸준히 매년 한두 채씩 사가지고 부동산 숫자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시간과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모아둔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해서 빨리 이거를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이 한두 채 하다가 다시 다 팔아버리고 그냥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부자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자예요, 서민이에요? 서민이. 그죠? 나도 인정하기 싫지만 아직 서민입니다. 네. 그럼 서민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없어요. 왜? 시간과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근본 사실. 근데 우리는 그나마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엄청나게 귀중한 시간인 거죠. 어떤 시간이냐면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소작농들 있잖아요. 네. 소작농들이 평민인데 이 소작농들이 지주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평민이 양반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거기서 한 40%를 위에 바쳐야 되는데
땅 주인한테. 그게 아니라 내 논에서 누가 농사 지어가지고 나한테 음식물을 바치는 상황. 이게 완전히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신분이 월세 내는 사람과 월세 받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월세 내는 사람이 이제 월세 받는 사람으로 됐으면 옛날에 평민이 양반된 거예요. 소작농이 지주된 거란 말이에요. 원래 이거는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이 났을 때나 잠깐 뒤바뀌었는데 원래대로 다시 돌아갔어요.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사회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인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 일이. 어렵죠. 무진장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나의 인생을 통두리째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어려운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 생각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생각이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제가 경매를 배우러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월세나 전세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러면 지금 현재 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답변하시는 내용이 기준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다. 기준이 다 달랐어요. 그게 뭐냐면 화곡동에는 빌라가 많이 나오고 매물이 다른 데는 빌라가 조금 나오는데 어느 지역을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기준은 매물이 많고 적고의 차이였어요. 그리고 서울에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하면 이 지역이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자본금이 이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할 겁니다. 이거는 내 투자금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마다 아니면 물건을 고를 때마다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면 고를수록 더 헷갈려집니까? 더 심플해집니까? 복잡해집니다. 그렇지, 갈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검색하면 할수록 복잡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준을 하나로 딱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배포 옵션에선 기준을 딱 하나로만 얘기합니다. 수익. 그렇죠. 자, 화곡동에 물건이 많은 지역과 다른 지역에 물건이 별로 없는 지역이 그게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이 없는 지역에서 그거를 잡았을 때 돈이 되면 그거 하면 되고 물건이 많은 지역에서 물건을 잡았으면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건이 많은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거의 다 했는데 별로 수익을 못 봤어. 근데 내가 이거 하면 나는 수익 봐. 그럼 나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서울 지역에 있는 거를 하는데 수익이 안 되면 그거 하지 말고 지방에 있는 거 수익되는 걸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본인이 얘기한 내 돈, 내 자본금으로 투자했더니 수익이 안 돼. 그럼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내 자본금으로 했는데 수익이 돼. 그럼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물건을 검색할 때도 그렇고 시세 조사를 할 때도 그렇고 낙찰가 선정 훈련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 가지 정도만 훈련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건 돈이라는 거예요. 돈. 네. 그럼 이거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나? 이런 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세조사 표가 있잖아요. 시세조사표에 칸이 몇 개 없잖아요. 예. 그 3칸, 4칸 중에 이 4칸을 좀 채우셔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뭘 하셔야 되냐면 그거 칸을 채우는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더 조사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게 디테일하게 조사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럼 그때 우리한테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하면 부동산 투자는 우리가 서민들이 할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왜 어렵냐면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근데 생각이 바뀌는 걸 제가 하나 딱 얘기 드렸어요. 기준이 뭐라고요? 시세. 아니, 돈. 수익. 그치. 돈 되느냐 안 되느냐. 돈. 그치. 부자들은 돈 되는 것만 하고 돈 안 되는 것만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명확하게 선이 있어요. 진짜예요. 가면 갈수록 부자들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심플한 거예요. 그 돈 안 된다? 그러면 거들떠도 안 봐요. 돈 된다? 그러면 만인이 그걸 안 해도 자기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먼저 파악하려고 그걸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 되는 걸 한다라는 생각이 바뀌어야 돈 되는 게 보이고 돈 안 되는 게 안 보이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지금 경매를 할 때 뭐 검색을 하건 조사를 하건 뭘 하건 뭐든지 다 돈이 되느냐를 딱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저울을 달아봐야 돼요. 아시겠죠? 모든 거를. 그러면 갈수록 이게 심플해져요. 그러면서 물건이 한 200개 관심 물건 중에 물건이 따라락 떨어집니다. 근데 눈으로 볼 때는 관심 물건이었는데 이제 전화조사로 한 서너 통 하면은 관심을 탁 떨어져요. 왜? 돈이 안 되고 뭐야 이게. 한 3, 40개 정도 골랐을 때 그 중에 돈 되는 게 내 생각엔 이거야 라고 하면 그걸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죠. 서로 점검해가지고 서로 이제 이게 멘토링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돈 되는 거, 이건 돈 안 되는 거, 이건 돈 되는 거 얘기하면 본인이 돈 되는 걸 그래도 하나는 골랐네? 이렇게 되면 실력이 높아진 거예요. 3개 골라서 올렸는데 이게 다 돈 되겠어요? 어떤 거 해도 괜찮겠어요? 라고 하고 본인이 왜 이거를 골랐어요? 라고 우리가 물어봤을 때 우리가 납득될 수 있을 만하게 답변을 한다. 그럼 이미 돈 되는 물건을 고른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어떤 방향성을 잡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요즘에 우리 교육생들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본인들이 좋은 물건을 골라서 우리한테 올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교육생들이 지금 교육 받고 있는 중이야. 실력이 없어서 우리가 실력을 키워주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좋은 물건을 골라서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아직 졸업도 안 했고 네.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고 그걸 가르쳐 주려고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좋은 물건을 골라서 올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하는 건데 하려고 무슨 힘이 드는 거죠. 네, 그거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예.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게 맞네요. 그렇게 하고 있는 제가.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하는 그거 자체도 뭔가 어떤 공부의 과정 중에 하나니까 괜찮은데, 이런 훈련 상태를 지나가면 괜찮게 되는데,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매이지 마세요. 아무튼 본인이 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하는 것 중에 물건을 고르고, 그죠? 간단한 우리 1번 조사 보고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최종 보고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현장 조사 보고서나 본 조사 보고서 이렇게 하고, 세 가지만 그때그때 조사한 내용을 그냥 막 올리시면 돼요. 본인이 판단할 필요는 없고 단지 공란을 좀 채워서. 그럼 우리가 다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답변하고 해가지고 두세 번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다 돼요. 공란이 부동산이 제 맘 같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수익이 안 날 것 같은 거는 절대 답변 안 하죠. 요구하는 것보다 자기 물건 팔라고. 자, 어쨌든 그렇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약간 방향성을 잡고 싶다. 지금 내가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요런 거를 질문하신 거고, 제가 이제 설명을 쭉 드렸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 그렇죠. 기준이 딱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물건을 보는데, 물건은 많이 보시니까 중요한 건 시간을 바쁘시더라도 진짜 지금 광양에서 올라오셨는데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일도 많이 하셔야 되니까 시간이 없더라도 짬을 내서 전화를 하루에 서너 통은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번 전화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채워가지고 올려주시면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제가 책임지고 이게 답변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네. 됐습니다.